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목요일 오후 2시쯤 열린 의원총회에서요. 냉각기를 갖자. 냉각기를 갖자. 근데 이게 당원 게시판 소동이 터진 지가 한참 됐는데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 그래서 저는 딱 이 진즉 저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최소한 한 일주일 전, 열흘 전쯤에 네. 저 얘기를 먼저 꺼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추경호 원대 얘기는 소속 의원이나 당직자나 이제 좀 그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발언 좀 삼가하자. 삼가하고 냉각기를 갖자. 그리고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그걸 좀 지켜보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진짜 이제 와서 저거를 얘기하는 거는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진짜 방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뜻대로 안 되겠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무슨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척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약간 운전할 때 느꼈던 느낌 비슷한 걸 느꼈는데 네. 그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신호 지키고 교통법규 지키면서 이렇게 가는데 누가 휙 하고 끼어들어요. 근데 무리수로 끼어드는 거 내가 느꼈을 때 그냥 내가 가던 대로 가면 분명히 사고 나거든요. 네. 내가 속도를 좀 늦춰주거나 봐주면서 그 사람이 끼어들 때 저 사람은 내가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가 안 나고 끼어든 거를 알까? 자기 딴에는 자기가 운전 잘해서 칼치기해서 들어온 걸로 느끼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친윤에서 하는 게 내가 이렇게 무리수 두고 어떻게 보면은 암수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설마 이쪽에 대해서 네. 저항 못하겠지. 룰대로 가고 제대로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약점으로 작용할걸? 특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딴 맘은 못 먹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자신들의 안전판으로 생각해가지고 멋대로 해버리다가 저쪽에서도 생각보다 강경하면 이거 사고 나나 싶으니까 이제 와서 친윤 쪽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러다 사고 나겠어라고 이제서 뒤늦게 얘기하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월요일에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이 그 문제의 발언을 했죠. 기사 오독한 거, 기사를 오독해서 사실상 허위 사실로 당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건이 터졌습니다. 그 자리를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김민전 의원의 그 일탈에 대해서 이제 따끔한 지적들이 당 안팎에서 있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기류가 좀 바뀌기 시작한 거고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많은 정치부 기자들 또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가 추경호 원대가 왜 갑자기 저렇게 냉각기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 하는데 두 가지 요인이 좀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건데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렇죠. 특검법안 이제 12월 내달 10일 재표결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그 처리에 있어서 좀 전략적 모호성, 요거랑 김건희 여사 고모 문제가 터지면서 그렇죠. 고모 문제가 터지면서 좀 급소를 가격당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 단계가 한동훈 측에 상당한 데미지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쭉쭉 공격하다가 이게 이제 반격으로 되면서 오히려 자기 측이 입을 그 손해 감당하기 힘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모두 전환을 한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아까 비유로 들었던 게 그래요. 내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은 저쪽에서 사고 날까봐 자기가 속도 줄이고 물러나고 뒤로 가가지고 들어가겠지 이렇게 했는데 저쪽도 이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네. 이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건 그거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두 가지 미션을 달성해야 돼요. 네. 윤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본인도 잘해야 정권 재창출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당연시 전제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감히 어떻게 못할 걸? 이라는 거를 그냥 너무 쉽게 당연 전제로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더라도 저항 못할 걸 이라고 깔고 들어갔는데 네. 그 모호성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겁나기 시작한 거죠. 음. 너무 이 상황을 쉽게 봤다. 그리고 안에서 이 스스로가 벌인 일들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세력이 쪼그라들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 책임 없이 지르다가 이게 생각보다 너무 커지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모의 문제도 그래요. 역논리로 아니 고모가 하는 걸 뭐 어쩌란 말이냐라는 건 그러면 동명이인지 뭔지 모르는 그 사람들 뭐 어쩌란 말이냐잖아요. 글 쓸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 여기도 글 쓸 수 있지 않냐. 네. 거기에 무슨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네. 그거에 대해서 그걸 문제 삼자라고 했는데 없어요. 네. 양쪽도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방어 논리가 그냥 자승자박으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고모 얘기 나온 순간 아 이게 더 진행하기가 뭐가 안 되네? 그렇죠. 라고 된 거고 명예훼손 글이나 이런 게 있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합시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법적 조치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되는 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고 네. 문제 없는 거에 대해서는 고모 얘기 안 할 거면 이것도 하지 말자라고 됐으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상쇄가 돼 버렸고 그리고 나서 윤 대통령이나 이런 거에 대한 특검 문제 이런 거 감히 언급도 못할 걸이라고 했는데 모호성에 의해 가지고 내가 너무 큰 일을 저질렀네라는 걸 이제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요. 아니 그 고모님 그 김혜섭 고모님 이 문제는 벌써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튜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고요. 본인 입으로 내가 그들 관리하는데 한 1억 정도 썼다. 그런 말도 해요? 네, 그런 말 한 게 또 있습니다. 아. 그 음성이 다 있어요. 한 1억 정도 자기가 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페이스북 글에 정말 한동훈 대표를 향한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저주와 증오의 언어를 그냥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뭐 했는데 처음에 그래서 저희는 네. 정말 이 좀 자제를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이게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저 당내에서 소동을 필 때냐. 근데 이제 심지어 김민전 최고처럼 허위 사실로 당대표 공격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 이 사람들 정말 신사적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네. 좀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해서 고모 문제를 좀 공론화 시킨 거예요. 예. 고모가 1억 정도 들여서 이 관리를 했다라는 네. 말이 있어요. 그런 그러면 오히려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큰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여론 조성하고 관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뭐 개인 혼자 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어이구. 예. 그런 뭐 그게 있습니다. 육성 녹음된 게 뭐 그 또 유튜브 상에서 여기저기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얘기는. 그래서 이 보니까 참 정치의 세계가 비정한 게요. 좋은 말로 하면 안 돼요. 좋은 말로 해서 잘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뒤늦게 뭐 태세 전환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밖에서 보기에 이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겠어요. 민주당에서 이거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 웃고 뭐 막 이러잖아요. 그쪽에서. 고모 문제는 사실 우리 뭐 관심 둘 이유도 없는 얘기인데. 둘 이유도 없죠,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둘 이유도 없는 얘기를 왜 관심을 두게 만드는 그 얘기를 꺼낸 것부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고 당원 게시판에 그런 무슨 글 그거에 대해서 누군지를 알아보자라고 할 것 같으면 당원 게시판을 운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운영해놓고 익명 게시판이라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런 걸로 문제 삼는 차라리 실명으로 운영하던가. 그러니까요. 익명이라고 해놓고. 네. 참. 정말 민주정당 안에서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얘기를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낯뜨거운 일이에요. 예. 익명 게시판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누군지를 까봅시다라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쪽에서는 끌어내리기 위해 가지고 뭐든지 동원하는구나 이렇게밖에 안 비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뭐 진흙탕 싸움이라는 거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고모 문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하는 보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뭐 뒤늦게나마 추경호 원내대표가 냉각기를 갖자고 했으니까 정말이지 이제 이 분탕질 하던 분들이 좀 자중을 하고
더 이상 이런 발언들 안 나오도록. 그리고 이제는요 이렇게 됩니다. 추경호 원대가 냉각기 갖자 그랬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는 친윤 뭐 이런 사람들 있으면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무너지는 게 돼요. 이제. 그렇죠. 그죠? 그렇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저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단계 문제를 가지고 한 대표 측을 공격을 한다. 그러면 한 대표 측도 뭐 그 일정한 공격을 받으면 안 좋겠지만 이거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말이 전혀 씨가 안 맥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와서 한 얘기마저도 안 먹힌다라고 하면은 사실 역할이라는 게 없는 셈이 돼 버리죠. 예, 그래서 뭐 어제 보니까 어제 아침에 뭐 조정훈 의원이 또 라디오 나와서 뭐 또 비판하던데 그거는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가 씨가 안 맥힌다는. 벌써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뭐 자중하기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앞으로 먼저 추가적인 도발이 없으면 뭐 저희 쪽에서 굳이 그 얘기를 먼저 꺼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저 냉각기가 성실하게 이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바랄 뿐입니다. 자, 저희는